오늘은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보통 7월 첫째 주에 기말고사가 다 있게 되고, 중간고사하고 달리 과목 수가 좀 많아서 공부에 좀 부담을 느끼시기도 할 텐데, 예전에 중간고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수학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목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중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여느 때라면 보통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교과서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범위가 좀 많은 편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2학기 기말고사를 굉장히 빨리 보는 관계로 이 모든 범위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학기 기말고사 혹은 2학기 중간고사의 범위가 좀 많이 당겨지는 편이었었는데, 지금 저희 쪽에 있는 학교는 보니까 그냥 보통 여느 때처럼 1학기 분량만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2차 방정식과 그리고 이제 2차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두 개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습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함수는 함수대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개념 공부에 좀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3학년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얘네가 2020년도에 새 교과서가 들어갔어요. 목차로 보자면 제목은 거의 똑같거든요. 첫 번째 제곱근과 실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분해가 들어가고, 세 번째 2차 방정식, 네 번째 2차 함수. 근데 이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곱셈 공식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알고 있어야 기출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주의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출문제 사이트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2019년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제때 보지를 못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구분 없이 한 번의 기말고사로 모든 단원을 다 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면 그 앞전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2019년 혹은 2018년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개정되기 전의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배우는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또 배우긴 할 거지만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배웠는데 나오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주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빠졌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뭐 이런 형태가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고등과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등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걸 풀려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해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근해 공식에서 유도를 하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과정이 고등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근해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도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a분의 c가 나오는 거니까 공식으로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이 다 빠졌어요. 예전처럼 범위상에서 구하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졌고, 그러니까 꼭지점의 값을 최대값으로 본다, 최소값으로 본다 하는 용어 자체도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기출문제를 풀다가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예전 거의 설명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된다면 그 문제들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출문제 혹은 심화 교재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시험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전혀 생뚱맞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근해 공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2차 함수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용어는 빠졌지만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왜 최대값이고 그게 왜 최소값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행학습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나는 학교에서 배운 데까지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 계수의 관계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부분은 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이 큰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개정교육과정이 2020년도에 들어갔고 근데 작년에 시험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 학년 거를 학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안 배웠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혹은 알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까 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2 기말고사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혹시 개정이 되어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